행복은 절대 미래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능력이 있으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걸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채화님, 행복이 찾아오는 능력이 있을까요? 행복으로 바꾸는 인생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 있으면 행복을 찾는 능력이 생겨요. 채화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오염된 무더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채화님의 말씀처럼 탁 내려놓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 군더더기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이런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군더더기가 어떤 군더더기인지는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요 질문하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칠님께서 채화님 안녕하세요. 3년 전인 것 같네요. 많은 것을 정리하던 중 문득 언제 올지 모를 저의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마음을 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 유서를 저는 작성했어요. 태칠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죽음 뒤에 제가 혹시나 가진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이겠지만 모든 걸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 기부하겠다고 자필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사후에 의과대학에 이미 기정하기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나름 유서를 쓰고 나니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 많았으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훌륭한 경험이자 스승임을 매일 수행하며 깨우칩니다. 하루하루가 축복임을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글이 참 제가 뭉클한데요. 글이 너무 스승님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희망입니다. 라고. 우리 태칠님 참 저에게 큰 귀감이 되고, 저도 이런 글은 처음 봅니다. 태칠님 이런 글은 처음 보고요. 이걸 벌써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 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의과대학에 이미 시신을 사후 기증하도록 다 법적 효력을 있는 기증센터에 계약을 하셨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기감이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큰 마음 다시 한번 배우게 되네요. 언제든 죽을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삶이란 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주유소에 들어갔다가 제주도에서 내려서 차를 있는 곳까지 7,000원 정도 주면 주차해 놓은 것까지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 차를 몰고 이제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항상 해요. 근데 그곳이 큰 길가에 있는, 제주 시내에 있는 길가입니다. 근데 제가 세차를 하고 주유를 하고 큰 길가로 나오는데, 갑자기 큰 길가로 나올 때는 항상 옆을 보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하잖아요. 근데 봐야 하는데 제가 잠시 그걸 보지 않고 발이 그 엑셀레터에 끼인 거예요. 신발이. 그래서 보통 길가로 나가려면 천천히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유소에서 나가는데 천천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발이 딱 끼면서 급가속으로 나간 거예요. 급발진처럼. 그래서 주유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순간. 왱 하면서 확 나간 거예요. 스포츠 카드를 빨리 밟을 때 나가는 것처럼. 근데 제가 왱 나가고 난 다음에 5톤 트럭이 제 뒤에 바로 빵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트럭과 만일 박던가 아니면 부딪혔으면 한 1초, 2초 상관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아마 여기서 여러분과 법문을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이런 일들이 물론 일어나지 않으면 좋았는데, 너무나 여러분의 값비 때문인지 감사한 마음 때문인지 다행히 그 순간 그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밟았다면 아마 그 5톤 트럭과 제가 부딪혔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 5톤 트럭 밑에 차가, 제 자가용이 작으니까 들어갔겠죠.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5톤 트럭이 더 빨리 달려왔으면, 큰 길가니까 저와 박았으면 제가 그냥 차가 날아갔겠죠. 이런 경우가 고속도로 타다 보면 또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아찔한 경우가 많은데,
졸음운전하는 차들 보면 너무나 위험한 경우도 많고, 이게 세상 일이 앞날을 모르다 보니까 이 태칠님의 이런 마음이 더욱더 귀감이 되고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어요. 채화님, 저 너무 우울해서 몸을 움직이기가 싫어요. 이게 무기력인지 갱년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오늘 태칠님의 이 질문이 참 귀감이 되지만 무기력과 또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도 또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또 짧은 법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칠님처럼 죽음을 대비하고 하루하루 더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 기분도 똑같습니다. 채화님, 기분이 좀 좋아지면 바깥도 나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고 채화님 보러 제주도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데요, 기분이 계속해서 처지고 움직이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 우리는 보통 그런 감정이 올라와야 나간다. 그런 먹고 싶은 감정이 올라와야 먹는다. 내가 나들이 하고 싶고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야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나 지금 우울해, 건드리지 마. 나 나가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내 기분 좋으면 말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역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하면 감정이 바뀌어져요. 지금 태칠님이 자기가 아직까지 젊단 말이죠. 근데 매일 실천하고 나눔하고 이런 유서까지 쓰시고 삶에 대한 귀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욕심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먼저 행동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행동을 해버리니까 내가 삶을 바라보는 감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관하면 되는데 기분이 좋아야 산책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세상에 뭔가 이로운 일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나도 세상에 환원을 하고 이건 언제든지 모습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화님, 저는 기분이 좋으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움직이면 기분이 따라온다. 따라해볼까요? 움직이면 기분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라고 그냥 확언해 버리세요. 언제까지 감정을 기다리시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저께 수업 오신 분은 9년 만에 제주도에 왔대요. 9년 만에 제주도에 처음 왔답니다. 그냥 오는 게 망설여졌고 그냥 항상 망설이고 삶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자식 문제 힘들고 모든 것들이 문제다 보니까 그냥 망설이고 여기 오려고 했던 힘이 없었대요. 근데 정말 힘을 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채화님한테 한번 털어놔보자. 그렇게 하면서 9년 만에 제주도에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40대 이제 중반 정도 됐어요. 그러면 30대부터 이 제주도에 한 번도 안 들리신 거죠. 그럼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행동해버리니까 이곳에서 그 큰 고민과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방긋 웃으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감정을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티켓팅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나한테 좀 의미 있다, 이게 나에게 해코지가 되지 않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행동을 먼저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감정을 기다리면 머리에 설이 내려요. 머리카락에.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는 행동 활성화라고 얘기해요. 행동이 모든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행동 활성화. 이태칠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58세 젊은이 태칠입니다. 야, 58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주셔서 참 귀감이 됩니다. 58세 태칠님, 삶을 응원합니다. 같이 함께 그날까지 같이 똑같은 꿈을 꾸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 자,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 있죠? 좀 우울해. 그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몸을 조금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움직이면 좋아진다. 움직이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동그라미.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저는 청소합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밖에 나가서 걷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108배를 하거나 걷습니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다 보면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입니다. 움직일수록 좋아집니다. 움직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샤워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휴대폰 액정을 한번 후 불어서 닦든 손을 한번 씻든 양치를 한번 하든 화장을 하든 화장을 지우든 팩을 하든 뭐든지 움직이면 좋아져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해보면 돼요. 자, 내가 지금 마음이 가라앉는다. 꼭 밖에 안 나가도 돼요. 나가는 게 힘드신 분들은. 자, 움직임 어떤 게 있을까요? 억지로라도 미소 짓기. 자, 지금부터 3초 동안 실시. 어때요? 기분 좋아졌어요? 안 그랬어요? 아, 나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나잖아요, 지금. 너무 진지하다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아니, 그냥 미소만 지어졌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웃음이 터지지? 아니, 지금 굉장히 심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태칠님 중리사니 하고 있잖아, 지금. 장기 기증하고, 전재산 기부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심각했는데, 갑자기 억지로라도 미소 짓게 해버리니까 지금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기분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 진짜 좋아져 버리네, 갑자기. 이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꼭 걷고 요가를 하고 절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억지로 웃는 거 3초만 유지해도 어때요, 여러분? 달라지잖아. 이게 행동 활성화라는 거예요. 걸을 때 집에서라도 괜찮아. 걸을 때 이렇게 걷지 말고 휴대폰 보고 맨날 이렇게 걷지 말고 가슴 딱 내밀어 봐요. 어깨 딱 뒤로 젖혀봐요. 걸어봐요. 걸어봐,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보란 말이에요. 집에서 당당하게 나야 걸어봐. 짝 어때 지금 기분? 가슴만 딱 내밀어 봐요. 아자 화이팅 해봐요. 지금 어떤 느낌 들어요, 여러분? 예? 지금 행동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입니다. 이거는 산책하기, 샤워하기, 냉수 마찰하기, 예? 희망, 파워 이런 거 해보라면 파워 같이 희망, 파워. 그러니까요. 해보세요. 이거 우리 거리먹고 말 때마다 이거 하잖아요. 진짜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란 게. 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파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줄 사람으로 에너지가 바뀌어버려요. 맨날 희망 좀 주세요. 힘 빠져. 맨날 좀 구걸하지 말고 에너지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어깨 탁 펼치고 집에서라도 탁탁 걷고 배우자가 옆에서 저 돌았나 와적하노 또 이렇게 얘기해도 여보 그래 내가 미쳤지 그래 괜찮아 당당하게 요즘에 살만 난다 여보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혀를 쩍쩍 쪄도 남편이 당당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남편이 혀차면서 아이고 미쳤나 와카노니 또 채화이가 그렇게 하락하더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 뭔 소리 하고 있어 내 남자는 당신뿐 이러면서 또 걷는 거예요. 그럼 미소 억지로라도 웃고 딱 웃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 속으로는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죠. 혀 차죠. 방바닥 문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는 아이고 요즘에 집에 좀 활기가 있다. 맞다. 내가 우리 부인은 잘 만난 것 같네. 저 사람 나이가 들수록 매력이 있네. 이런 마음이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자든 여자든 표현은 안 하지만 20년 30년 살았는데 표현 많이 합니까? 말 안 하나만 감사한 거예요. 흠안 뜯으면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9시 되면 TV 큰 거 사가 유튜브 연결해가지고 수업 안 하나? 시간 다 됐는데 늦었다. 이렇게 하면서 TV 틀어준다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왜냐 가정이 화목하니까.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면 남편들도 밖에 나가서 아내들도 다 모든 게 잘 돼요. 가족들이. 그러면 걱정이 뭐가 있어요. 가와 만사성 가정이 잘 되면은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하나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미소 짓기, 가슴 펴고 웃기, 걷기, 산책하기, 샤워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뇌에 신호를 보내고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배우자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배우자의 뇌에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감정이 바뀌어져요. 집안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안의 가정의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감정이 행동을 만들기도 하고 행동이 감정을 만들기도 하고 물론 다 그래요. 감정이 행동을 만들기도 하고 행동이 감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감정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행동 활성화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채화님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행복한 이유가 마음이 지금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지금에 있으면 행복이 올라온다니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계속해서 현재를 놓친단 말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 예? 다른 곳에 가 있는 분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디 가 있는지. 적어보세요. 맥주집? 어디 가 있어요, 지금? TV? 드라마? 자식? 배우자? 돈? 어디 가 있어요? 자야 된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지 행복하다 그러잖아, 쌤이. 행복은 절대 미래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능력이 있으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걸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채화님, 행복이 찾아오는 능력이 있을까요? 행복으로 바꾸는 인생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 있으면 행복을 찾는 능력이 생겨요. 이해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행복을 만드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 있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니까? 행복의 능력 리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 뭐로 알 수 있어요? 명상으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현존이라고 한다고. 현존이라고 쳐보세요.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책들도 많은 줄 아세요? 왜 수없이 많은 철학책이 현존일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 행복으로 가는 능력이거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예요? 호흡이에요.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에요. 호흡을 딱 지켜보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 자, 들숨 한번 들이마셔봐요. 후, 내쉬어봐요. 다시 한번 들이마셔요. 후. 이게 지금 이 순간이야, 현존. 이때 다른 생각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지.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건 호흡밖에 없어. 호흡밖에 생각을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 호흡만이. 호흡만이 생각을 이길 수 있다니까. 생각 정말 많을 때 호흡 한번 참아봐요. 자, 들숨, 들이마셔요. 멈춰요. 계속 멈춰봐요. 숨이 차오를 때까지. 숨 쉬고 싶은 마음밖에 안 올라오죠?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살려고 호흡을 하고 싶은 욕망밖에 없는데. 어디 생각이 올라와요? 생각만이 숨을 관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호흡, 윗바사나,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 알아차림, 이걸 수행을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여러분이 느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을 찾고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 있으면 행복을 찾는 능력이 생긴다.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능력이 있으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능력이 발견된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은 무엇이냐? 들숨과 날숨을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이 호흡을 받아들이고, 들어온 호흡을 흘려보낼 때, 깨지 알밭 흘 할 때, 지금 이 현존에 머무는 능력이 발생이 된다. 이게 습관화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복이 찾아온다, 행복이. 이게 바로 치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내 몸에 병이 있든 내가 돈을 있든 없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호흡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깨지 알밭 흘 머무는데 여기 무슨 명예가 필요해요? 인기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폐활량이 길어야 돼요? 키가 커야 돼요? 예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아야 돼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배우자가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혼자 살든 뭐가 필요해? 아무 필요 없어. 이 호흡은 누구나 평등하게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어디서든 바닷가에서 하든 사막에서 하든 숲속에서 하든 길가에서 하든 서울역에서 하든 부산역에서 하든 버스 안에서 하든 전철 안에서 하든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행복을 만드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루에 10분이라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에 올라갔어요, 오름.
오름 올라가면서 계속 호흡을 알아차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산에 바람을 쐬면서 계속해서 호흡하고 체크하고 계속했어요. 저는 오늘 호흡하는 시간이 최소한 서너 시간은 될 것 같아요. 알아차린 시간이. 제가 29년 했는데도 아직까지 호흡을 이렇게 하루에 3, 4시간씩 알아차리는데 그러면 최환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니라니까. 걸으면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벤치에 앉아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늘 나무 명상을 했거든요. 나무 명상을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호흡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 모든 시간 오늘 설거지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밥 먹으면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늘 샤워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호흡 알아차리고 지금도 호흡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능력이 커지죠. 현존하는 능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 만들어지는 능력도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행복은 크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찾아온다. 호흡을 자주 알아차릴수록 행복이 찾아오는 능력이 커진다. 작은 호흡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작은 행복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유서를 쓰고 전 재산을 힙하사에 기부하고 내 시신을 장기 기증하고 그러려면 장기 기증하려면 내 장기를 튼실하게 건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담배도 안 태워야겠죠. 자연스럽게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금주하고 흡연도 안 할 거예요. 내 장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라도 공익법인에 후원하고 싶으면 내 쓰는 거 하나하나를 매 순간마다 조금씩 후원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태칠 선생님은 방송할 때마다 후원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수년째 됐거든요. 이거 모인 것만 해도 아주 크죠. 뭐 태칠님 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나눔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정기원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이걸 내가 죽기 전에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실천을 매일 해야 죽기 전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나중 되면 달라집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매일 걸어본 사람이, 올레길을 걸어본 사람이 한라산도 오르는 거예요. 매일 작은 산이라도 올라본 사람이 북한산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호흡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행복도 매 순간 알아차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사띠, 사띠, 사띠.